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서 위기입니다. 언제 가시화할지 모를 잠재적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 지급불능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해서 전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유사한 파국이 조만간 엄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우리 한국인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몰락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악성의 분배지향의 규제 일본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욱더 암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은 2년 전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변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회고하면 지금도 정신이 혼미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과연 뇌물을 받았는지가 확실치 않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만한 것이 국가 원수를 탄핵하는 사유가 되는지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탄핵에 성공한 세력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정당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탄핵이 판결되는 날 국민의 절반은 축배를 들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비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이고 이어질 엄청난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파국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권 세력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3대 세습 왕정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고 나아가 민족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슬로건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미신이고 환상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하거나 비판한 정치 세력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립적 국가경제 성립을 비관하면서 폭력적인 민족혁명을 추구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가 선진경제의 반열에 진입하고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실패하자 그들의 혁명 노선을 평화통일의 구호로 위장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집권에 성공한 그들은 장년에 걸친 그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앞날에 어떠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저는 역사가로서 긴 역사의 관점에서 이 나라 작금의 위기 상황을 조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낯설거나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예부터 쭉 있어 왔으며 드디어 우리를 두렵게 할 만큼 가시화했을 뿐입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니라 자유와 독립의 정신, 그 이념의 결여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다수 한국인은 그에 대해서 배운 적도 생각한 적도 실천한 적도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와 독립은 남의 간섭과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하고 싶은 대로 언론하고 제 쓰고 싶은 대로 출판하고 제 모이고 싶은 대로 집회하고 제 믿고 싶은 대로 신앙한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자유의 형식이고 요건일 뿐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진정한 정신은 근로하고 저축하고 분업하고 교환하고 경쟁하고 개방하고 통상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은 결국은 문화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갇혀서 크든 작든 어느 나라의 국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그래서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고 다른 지방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그에 적대하는 인간이라면 진정한 자유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본시 세계를 향한 모험이요, 세계를 무대로 한 통상이요, 세계와 경쟁하는 학문과 과학입니다. 이 같은 자유의 사상을, 자유의 정신을 맨 처음 깨닫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올린 사람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이란 책을 저술하여 동포에게 전달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 조선이 어떻게 해서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문호를 걸어 잠그고 제 것만 제일인 줄 알아서 우물 안의 깨구리처럼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구고식하는 가운데 학문이 막히고 지식이 퇴보하고 시장이 위축하고 생산이 후퇴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드디어 서로 먹고 먹히는 아수라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청년 이승만이 일찍이 설파한 그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인은 알지 못하거나 그에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잠복한 상태에서 쭉 있어 온 것입니다. 최남선 선생이 통탄하였습니다. 이 민족은 망하는데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백성이 힘을 합해서 단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드디어 힘이 붙여서 힘이 다해서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충격이 가해지자 왕실은 왕실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남선 선생이 망하는데도 실패했다고 한 것입니다. 제 힘으로 망하지 않았으니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국사학은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강포한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아름다운 사회와 문화를 파괴했다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최남선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 민족은 나라를 세우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무슨 나라가 세워졌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 갈라졌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사학의 주류가 이른바 분단체제 역사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의 건국사를 그렇게 가르친 지가 벌써 한 세대입니다. 민족 통일이 최우선이다. 민족은 영원하다.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념은 일시 출렁이는 파도에 불과하다. 그러한 요설로 이 나라의 건국을 저주했던 정치가를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살아있는 남한만이라도 우선 건강을 보존한 다음 북한에서 공산 세력을 몰아낼 일이다 라고 주장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지금까지 갖은 욕설과 음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사는 그리하여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 선생이 이야기한 그대로 망하는데도 실패한 그 위기가 다시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정치와 지성이 자국의 건국사를 부정하고 비판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래전에 발생했으며 성숙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은 야만과 문명의 시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야만과 문명이 오랫동안 공존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문명 시대의 상징으로서 국가가 성립했다고 하나 야만의 상단, 곧 부족 사회의 특질을 여전히 공유합니다.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문명의 수준이 치솟아 올라 그 부족 사회의 특질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인간 사회가 부족적 상징으로부터 탈피하여 과학과 합리의 이성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런 문명사적 경험을 한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선진국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서유럽이죠. 막번 체제하에 건세의 일본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사에서 이러한 문명사적 고양, 야만의 상단으로부터의 최후의 탈출, 그러한 경험은 없거나 불완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문화의 지체가 지난 20세기의 한국사를 관통하였습니다. 20세기에 전개된 근대화의 역사는 대다수 한국인에게는 무임승차의 역사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제 힘으로 망하지 않았고 나라를 세우는데도 제 힘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문명의 법, 제도, 기구는 일제와 함께 이 땅에 이식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난 70년간 커다란 성취를 이룩한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진 창조적 소수, 그들의 권위주의 정치가 나라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깃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경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지체되고 왜곡된 정신사회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위기의 근원에는 역사와 함께 오래된 야만의 상단에 뿌리를 둔 종족주의가 오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족주의는 근대과학의 합리적인 정신세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종족주의의 정신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바탕을 둡니다. 종족주의의 사회는 미신과 거짓말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리하여 종족주의의 정치는 거짓말의 선동입니다. 종족주의의 외교는 적대 종족의 존재를 전제하는 저주와 경계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 같은 종족주의의 특질을 다분히 강하게 보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느 국가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민족의 신화를 지어내고 상징을 조작하지요. 그런 식으로 전근대의 지방민을 근대의 국민으로 통합한 것이 민족주의의 역할입니다. 신화와 상징의 조작이 지나쳐서 민족주의는 타민족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의 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거친 이후 오늘날 미국, 서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민족주의는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정근대의 신분제나 왕정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고양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같이 그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도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국가의 정통성을 고양하기보다도 그것을 깎아내리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선진국의 민족주의가 수행한 국가와 국민의 건전한 통합이라는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종족주의의 특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종족주의는 그 국제 감각에 있어서 불균형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한정 적대적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관대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누가 봐도 부당한 조치를 노골적으로 자행해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고 해도 무덤덤하게 지나치고 맙니다. 후진 중국입니다. 후진 중국을 마치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으로 착각하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500년간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섬긴 조선 왕조가 남긴 문화적 유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그 종족주의적 특질은 반일 종족주의와 친중 사대주의로 짜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TV는 앞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고발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알고 있는 일본 지배계의 역사가 그에 대해서 무한히 분노하는 감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 실제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가, 우리 문화에, 우리 정신사에 잠복해 있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근거한 것인가를 샅샅이 해부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목화 사법부의 파동을 몰고 온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법부 파동을 몰고 온 일본의 조선 노무자 동원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수많은 조선 청년이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였던 그 시대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일제가 식량과 토지를 무한정 수탈했다는 역사학의 통설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를 폭로할 것입니다. 지난 26년간 일본과의 외교를 파행으로 이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실은 당시의 공창제도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인지를 숨기지 않고 지적할 것입니다. 독도가 과연 조선왕조의 영토였는지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발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어떠한 터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의 나라로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종족주의적 정신세계가 결국은 이 나라를 실패로 몰아가고야 말 그 다분한 개연성의 위기,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지도 못할 뿐더러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토론은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이승만 TV는 열린 마음으로 그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사회 이루